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을 빠르게 요약하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때까지 하던 대로 안 했다 그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뭐 그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때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서 탈피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됐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게 올바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이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정비하고 나의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한다는 기대감을 한 번에 통두리째 정부에서 날려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른바 파격이었다. 기존의 기수 문화에 파열음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수 문화가 반드시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수 문화를 잘 활용을 하면 조직엔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기수 문화 때문에 나의 라인을 땡겨주고 나는 또 그 사람만 믿고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을 준 거죠. 그렇게 밀고 당겨주고 믿고 따라가만 가더라도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 인사에서 확실히 인지하게끔 함으로써 수사라든지 검찰이 원래 갖고 있는 수사 쪽에 더 심려를 기울이라 국민을 바라보라 이런 시그널을 명백하게 줬다고 보여집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줄 타고 이런 거 정치 검찰하지 말고 수사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번 저는 오늘 특히 그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가장 특징적인 인사, 좀 눈에 도드라진 인사는 뭐가 있었나요? 특수통의 약진과 공안통의 퇴조.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안통들이 지난 정권에서 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황교안 총리도 공안통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된 공안. 김기춘 전 그 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그 라인이 근데 사실은 그 공안통들이 매우 정치적이잖아요.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치 검사들이 공안통이 또 유독 좀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또 일각에서 뭐 윤석열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라인 같은 거를 안 만드는 분으로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로 이번에 중용된 분들 보니까 자기 색깔이 좀 분명한 그래서 뭐 누구의 라인을 탄다거나 이런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류의 분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류가 이번에 좀 약진한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안 만들지만 윤석열 또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인사 있기 전에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땡겼잖아요.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부장 하다가 세월호 조사 때 물먹은. 그분은 이제 이른바 윤석열, 윤대진 대윤, 소윤 하면서 검찰에서 이렇게 딱 폼 잡기 좋아하시는. 그죠. 그 같은 라인 아닌가요, 둘이? 근데 그거를 라인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동료들이나 그 선후배들도 자기랑 맞는 사람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맞는. 그렇죠. 안 드는 칼 갖고 전쟁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드는 칼, 자기 손에 맞는 칼이 지어져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드는 칼 갖고 이게 네 칼이니까 네 칼 가지고 나가지 말고 안 드는 칼이어도 남의 칼을 갖고 와라. 이거는 원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칼잡이 윤석열.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정치적 외압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서로 이렇게 상대를 존중해 주기는 할지언정 누구 밑에 들어가고 내가 뭐 저 사람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맺는다. 제가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윤대진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과실치사, 선장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하지 마라. 그런 걸 잘 알아서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기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벗은 거고. 그랬잖아요. 결국 기소했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냐. 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나. 어찌됐건 이분들의 특징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걸 라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외압을 거부했다. 같은 비슷한 부류.
그래서 류로 표현하는 것이 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 1차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이 이제 무척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 예, 차장 검사였죠. 이 처음에 1차장으로 직무 대행으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3차장으로 가고 1차장, 2차장은 좀 높은 연배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도 좀 있었는데 그냥 1차장으로 앉고 2차장, 3차장이 파격이에요, 보면. 네, 그렇죠. 2차장은 이제 박찬호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호 부장을 예, 이제 임명을 했고요. 26기. 예, 그렇죠. 뭐 앞선 그 전임자들보다 기수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는 뭐 그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계속 2차장이 앉던 그 공안통이 아닌 특수통을 앉혔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중앙지검 내에서 대부분 잘 나가는 검사들은 다 공안통 검사로 다 깔아놨었는데 그런 공안색을 빼고 정말로 수사를 잘하는 수사 기법상 특이한 특수한 그 특수통을 앉힌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동훈 중앙지검 차장, 3차장. 이른바 이제 별명이 알파고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초임 검사 때부터 SK 분식회계 잡아내고. 예. 그리고 이인규 검사장이 극찬을 했던. 나이도 44살밖에 안 돼요. 왜 나이 44살에 유능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사실은 굉장히 승진을. 우리 조대진 변호사도 나이 어려요. 왜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예. 저는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재적 마인드를 갖고 아니요, 계시네. 다른 그 차장들에 비해서 유독 나이가 딱 젊은 게 일단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좀 더 눈여겨봤죠.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 수사 그 지금 공소 유지 이쪽에도 지금 직접 관계하고 있는 그런 기업 수사는 아주 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 저승사자라 그러더라고요. 알파고 저승사자. 그쪽 동네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 윤석열 팀의 특징을 딱 얘기를 하자면. 수사로 모든 걸 말하겠다. 수사로 말하겠다. 예, 뭐 정치 따위 이런 거 우리 다 배제하고.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속이 저는 다 시원하더라고요. 검사는 수사로 답한다. 네. 수사로 복수하지 않는다. 뭐 수사로? 수사로 뭐 보복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걸 그 윤석열 그렇죠. 뭐 그 그랬죠. 전임 예를 들어 전임 대통령 MB 이런 얘기한 이거 무슨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 했죠? 양아치인가 깡패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무슨 뭐 도구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번 전체적인 중간 간부 인사를 좀 보면서 특징적이었던 분이 한 분 딱 보이는데 진재선 검사 있습니다. 진재선 검사라고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관련해서 그 담당 주인 검사를 맡았던 소위 뭐 운동권 검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던 사람 그래요? 검사 못 있지 듣는 않습니까? 검사네. 예, 진재선 검사가 이번에 그 부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공안부장으로 왔습니다. 공안부장으로? 그럼 꽤 높은 몇 개예요? 진짜 30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예, 30기. 개인적으로 연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때 이른바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라인에서 윤석열과 함께 물 먹던 분들이 다 명예회복이 됐다. 그렇죠. 아하. 정 기자님. 네. 앞으로 이제 이 검사들이 그냥 이후에 새로운 수사도 수사지만 적폐청산. 그럼 지금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 이런 부분에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앉은 것 자체가 뭐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뭐 애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특검의 공소유지. 네. 그리고 그 특수 1부장이나 특수 3부장 그리고 4부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에 또 자리를 맡았거든요. 1부장, 3부장. 예, 특수 1부장이 신자용 검사, 3부장이 양석주 검사, 4부장이 김창진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뭐 공소유지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장검사쯤은 이제 한 30대 초반 기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특수부 부장이면은? 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진재선 부장 같은 경우도 30기인데도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뭐 그 언저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7기하고 30기 요쯤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30기가 벌써 부장검사네요. 예. 한동훈, 재계 저승사자, 이재용 삼성, 이분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 해양 비리 사건.
그리고 이 국직국지한 사건 다 박찬호 2차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카이 수사하다가 바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비리 수사하다가 바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 팀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특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적폐청산 수사 전담 요원들로 쫙 이렇게 모은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카이는 강해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칼을 제대로 안 뽑았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게 과연 전모냐. 예. 그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좀 더 큰 게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사가 소강 상태인데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지금 고리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 고리들은 조금 더 아마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좀 풀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카이가 그 방산 비리 수사에 지금 이제 첫 단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향후에 진행될 거. 그리고 이제 카이는 또 로키드 마틴 한국 측 파트너고. 그렇죠. 이제 그 수사와 또 중요하고 또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얘기했지만 지금 뭐 국정원 그 댓글 부대 운영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사이버 사령부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는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 지검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함께 또 그 수사를 했던 팀들이 이번에 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점이 확실히 좀 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 국정농단, 사이버 사령부, 카이, 사자방, 다른 나라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사건 많이 터지면 머리 아팠고 이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쯤 돼서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하고 살지.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건씩만 터져도 머리 아픈데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뭐 대통령 탄핵까지 막 계속 뭐 휘몰아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권들이 감추고 있었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검찰들이 찾아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인사를 통해서 보면 대충 무슨 수사를 할지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박찬호 부장이라든지 그 박찬호 차장이라든지 그 특수통 어떻게 보면 박찬호 차장 같은 경우는 방산 비리의 무슨 수사 단장도 할 정도로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또 이제 맡으라고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좀 그 임무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는 이 전 정권들이 밝히고 안 밝혔던 그 부분들까지 까지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더 머리 아플 일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재훈 평론가님, 방산 비리는 이미 2013년에 고발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민간 합동수사반 김기동 단장 결국은 이제 2015년까지 오랫동안 수사했어요. 축소 수사를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덥수부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고 덥수단. 네. 그 한 60몇 명 기소하면서 유일하게 카이 관계자들만 다 뺐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완전 어이없는 경우잖아요. 카이 이번에 드러난 비리,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근데 이제 하더라도. 재밌는 게 김기동 단장도 또 어쩔 수 없는 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제가 수사하는 겁니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청와대 하명 수사인 것처럼. 뭐 하명 수사였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이제 부원장이시죠. 김기동 부원장도 정말 소신 있는 검사였다면 윤석열 지검장처럼 이렇게 외압을 자꾸 이렇게 넣는데 이래가지고 수사 못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항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명 안 하셨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호응을 했던 것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윤석열 이번에 이 중앙지검 팀이 아주 잘 짜여졌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로드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아마 특검팀 못지않은 그 업무로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워낙 쏟아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방산비리도 지금 뭐 시작 단계라니까요. 앞으로 계속 더 있죠. 또 지금 국정원 댓글팀, 댓글 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이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이 또 공개를 했잖아요. 30개 팀이 아니고 300개 팀은 될 거다. 라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더 붙이면 3,500명이 아니라 35,0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라고 인터뷰에 밝혔냐면 국정원 직원 한 명이 한 15개 팀 정도, 15개 내지 20개 팀 정도 운영 가능하다. 그러니까 30개 팀이면 2명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인데 그 정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이랬나요? 예, 바로 그랬습니다. 이게 댓글 사건 초기에 제보했던 분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일파만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요.
지금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카이도 사실은 방산 비리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 카이는 이제 박근혜 시절에 그 거니까 일단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고 처음부터 잡아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요, 먼저 이명박 해야죠. 정부 시절 그거 방산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다 해야죠. 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또 그거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특검팀 뭐 밤낮 없이 수사했듯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셔야 될 것 같다. 조대진 변호사님, 30개 팀이 아니라 300개 팀이다. 근데 뭐 지금 감춰진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MB는 최근 측근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느냐. 뭐 100년 만년 하는 줄 아느냐. 네. 그렇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선을 넘지 마라. 그렇죠. 무슨 고무줄 놀이 합니까? 선을 넘게? 그러니까요. 어쨌든 뭔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그 방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인사하면서 이 정도 칼잡이들을 전면에 기스 어린 칼잡이들을 앞에 놔뒀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휘부가 보기엔 요리할 게 많다는 거거든요. 아마 사건계의 노다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형 사고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든지. 근데 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수임이 좀 들어올까? 아닙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을 다른 게 요약하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때까지 하던 대로 안 했다. 그겁니다. 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의식적인지 뭐 무의식적인지는 뭐 그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때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서 탈피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됐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게 올바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이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정비하고 나의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한다는 기대감을 한 번에 통두리째 정부에서 날려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른바 파격이었다. 기존의 기수 문화에 파열음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수 문화가 반드시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수 문화를 잘 활용을 하면 조직엔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기수 문화 때문에 나의 라인을 또 일각에서 뭐 윤석열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라인 같은 거를 안 만드는 분으로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로 이번에 중용된 분들 보니까 자기 색깔이 좀 분명한, 그래서 뭐 누구의 라인을 탄다거나 이런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류의 분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류. 가 이번에 좀 약진한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안 만들지만 윤석열 또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인사 있기 전에 부산지검 차장 검사를 땡겼잖아요.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부장 하다가 세월호 조사 때 물먹은. 그분은 이제 이른바 윤석열 윤대진 대윤 소윤 하면서 검찰에서 이렇게 딱 폼 잡기 좋아하시는. 그죠. 그 같은 라인 아닌가요, 둘이? 근데 그거를 라인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그거 기소하지 마라. 그런 걸, 네, 잘 알아서 참고해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불이익을 받은 민정석이 거고. 예. 직권남용 혐의를 벗은 거고. 그랬잖아요, 형. 결국 기소했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냐? 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나. 예. 어찌됐건 이분들의 특징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걸 라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외압을 거부했다. 예, 같은 비슷한 부류. 그래서 류로 표현하는 것이 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번에 1차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이 이제 무척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 예, 차장 검사였죠. 이 처음에 1차장으로 직무 대행으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차장으로 가고 1차장, 2차장은 좀 높은 연배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도 좀 있었는데 그냥 1차장으로 앉고 2차장, 3차장이 파격이에요, 보면. 네, 그렇죠. 2차장은 이제 박찬호,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호 부장을 이제 임명을 했고요. 26기. 예, 그렇죠. 뭐 앞선 그 전임자들보다 튕겨주고 나는 또 그 사람만 믿고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을 준 거죠. 그렇게 밀고 당겨주고 믿고 따라가만 가더라도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 인사에서 확실히 인지하게끔 함으로써 수사라든지 검찰이 원래 갖고 있는 수사 쪽에 더 심려를 기울이라, 국민을 바라보라, 이런 시그널을 명백하게 줬다고 보여집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줄타고 이런 거 정치 검찰하지 말고 수사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번 저는 오늘 특히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가장 특징적인 인사, 좀 눈에 도드라진 인사는 뭐가 있었나요? 특수통의 약진과 공안통의 퇴조.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안통들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황교안 총리도 공안통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된 공안.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그 라인이, 근데 사실은 그 공안통들이 매우 정치적이잖아요.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치 검사들이 공안통이 또 유독 좀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동료들이나 그 선후배들도 자기랑 맞는 사람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맞는. 그렇죠. 안 드는 칼 갖고 전쟁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드는 칼, 자기 손에 맞는 칼이 지어져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드는 칼 갖고, 이게 네 칼이니까 네 칼 가지고 나가지 말고 안 드는 칼이어도 남의 칼을 갖고 와라. 이거는 원래 직분에 충실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칼잡이 윤석열.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정치적 외압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서로 이렇게 상대를 존중해 주기는 할지언정 누구 밑에 들어가고 내가 저 사람 이런 식의 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맺는다. 제가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윤대진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과실치사, 선장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